자, 34강 부동산 마케팅론에 대한 키 핵심 강좌입니다. 마케팅이라는 자체는 판매보다도 훨씬 더 넓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기업의 입장에서 수익 창출을 극대화하기 위한 총체적인 경영 활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 중에서 시험에 주로 이제 물어보는 게 한 문제가 물어본다면 마케팅 전략을 물어봅니다. 마케팅 전략은 크게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이 있고, 두 번째는요,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 세 번째는요, 관계 마케팅 전략,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자,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은 공급자를 중심으로 해서 공급자들이, 판매자들이 그 책상머리에 앉아서 요번에 요 시장에 들어가서 요 시장에서 이러한 전략을 펴겠다면서 이렇게 그 꾸려나가는 틈새 시장을 점유하고 이런 걸 답을 하고요. 시장 점유 마케팅이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크게 STP 전략이라는 게 있고 4P 믹스 전략이 있는데, STP 전략은 전부 앞자리 딴 겁니다. 먼저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해서 시장을 다양한 형태로 한번 나눠볼 수 있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도 서울의 부동산 시장, 부산의 부동산 시장, 용도에 따라서도 상업용 부동산 시장, 공업용 부동산 시장, 규모에 따라서도요, 대형 아파트 시장, 소형 아파트 시장, 같은 아파트라도 서민 아파트 시장, 아니면은 그 초호화판 아파트 시장,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다양한 나눠볼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나눠본 시장에서 표적 시장을 선점한다. 그 얘기는 요번에 들어가서 좀 먹고 살려고 한다는 얘기죠. 들어가서 이윤을 더 극대화를 시키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치고 들어갈 시장을 선점하는 걸 뭐라고요? 표적 시장을 선점한다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제2동탄 신도시가 생긴다길래 우리는 이 동탄 신도시를 치고 들어가야 되겠다. 지역은. 그 다음에 용도는요, 아파트로 치고 들어가겠다. 그 다음에 규모는요, 대형 아파트로 하겠다. 50평짜리. 규모는, 질은요, 초호화판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이렇게 해서 표적 시장을 선점하는 겁니다. 이러한 시장을 선정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혹은 선점한다 표현합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이 시장에 들어오려고 하는 그 경쟁자는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대리인뿐만 아니라 삼성이라든가 현대라든가 뭐 대우 프로지오 뭐 여러 가지 여러 경쟁업체가 있죠. 경쟁업체하고 똑같이 물건을 만들어 똑같이 팔게 되면 나중에 안 팔릴 수 있는 거죠. 약간의 차이 때문에 결국 분양이 안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뭔가 다른 회사보다는 차별화를 줄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뭐라 한다고요? 차별화 전략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영어로는 포지셔닝 전략이다. 어떤 위치를 점할 것인가, 물리적 위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상품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떤 위치를 점할 것인가, 이거를 차별화 전략이다 해줍니다. 그래서 차별화 전략의 구체적인 전략 중에 하나가 4P 믹스 전략입니다. 여기서는 전부 P자리를 따서 맨 먼저 경로 전략이다. 유통 경로를 어떤 쪽으로 할 것인가. 우리 맥주 같은 경우는 총판을 통해서 팔을 건가, 아니면 도매상, 소매상을 중심으로 해서 매각할 것인가, 아니면 인터넷을 중심으로 팔을 건가, 아니면 직판을 할 것인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이런 걸 판매 촉진, 유통 경로 전략이라 하는데, 근데 이제 부동산 학자들은 이 유통 경로 전략을 이렇게도 설명합니다. 자, 맥주 같은 경우는 동산이기 때문에 막 움직이죠. 근데 부동산은 꼼짝 못하니까 결국은 특정 지역에서 소비자하고 공급자가 직접 만나서 거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나 유통 경로라기보다는 특정 위치를 점하는 게 거기서 결국 거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유통 경로를 입지 선정 전략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꿔치기 하는 그런 학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여기 지하철이 이쪽으로 통과한다길래 우리는 지하철역 내려서 걸어서 한 10분 내의 거리, 여기를 입지를 선정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이게 이제 입지 선정 전략이다. 플레이스 전략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프로덕트 전략이다 해서, 이거 제품 전략이다 해서, 요번에 여기다 지는 아파트는 이렇게 해보자. 그물망 골프장을 건설해갖고, 남들 아파트에는 없는 그러한 엄청나게 그 고급스러운 아파트로 이미지를 바꿔보자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남녀노소, 요새는 어린애들도 막 골프 많이 치잖아요. 어린애들도. 그러니까 남녀노소 불문하고 그 입주인들은 전부 다 골프를 치게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대중화가 돼 있으니까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제품 전략이다 해줍니다. 그 다음에 가격은 요번에 이게 그 고급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서 그 대림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건설업계 5위권에 들어가는 이제 중견 건설업체니까 아파트를 좀 지어서 고급 아파트를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서 가격을 일단 높게 책정한 다음에 누구를 상대로요? 고소득층을 겨냥해서 전략을 꾸려나가다가
그러다가 이제 분양이 혹시 안 되면 좀 낮추면서 일반 대중한테도, 일반 뭐 대중이라기보다는 좀 저소득층들한테도 이제 계속 이제 문을 여는 그러한 형태로 바꿔치기 하겠다는 얘기죠. 이런 형태가 이제 일종의 가격 전략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의사소통이라는 것은 소비자한테 이제 물건을 알리는 전략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알리는 전략이라도 뭐 광고 같은 거 해봐야 돈만 많이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대형 아파트고 이제 고급 아파트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서울이라든가 수원 쪽에 그 대기업 중심으로 해갖고 과장급 이상 되는 사람들한테 표적 고객을 선정해서 편지를 보내는 거죠. DM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직접 표적이 될 만한 고객을 선정해서 광고하는 게 효과가 크겠네요. 그리고 여기 이제 한번 왔다 가는 사람들한테는, 모델에 가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한테는 경품을 제공하겠다. BMW를 추첨을 통해서 제공하겠다. 그러면 많이 올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러한 전략을 원한다고요. 의사소통 전략이다 해줍니다. 이게 이제 대표적인 뭐라고요? 시장 점유 마케팅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내용 보시면 고객 점유 마케팅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수요자를 중심으로 한 마케팅 전략입니다. 수요자. 그래서 수요자의 구매 행태. 수요자들은 지나가다 아무나 구입하지는 않겠죠. 저게 뭐야 하면서 일단 주목을 할 겁니다. 그러다가 요모저모 뜯어보고 놀이터 한번 가보고 이렇게 해서 흥미를 느낄 수가 있겠네요. 그러다가 사고자 하는 강한 욕망을 느낄 수 있죠. 그러다가 결국은 남편한테 전화해서 우리 적금 깨자. 그래서 왜 깨냐 그랬더니 계약금 내야 된답니다. 이런 식으로 행동에 돌입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러한 소비자들의 어떤 구매 행태마다 적정한 어떤 적정한 어떤 셀링 포인트, 중요한 그 부동산의 가장 중심이 되는 그런 장점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도 부각시키고 마지막으로는 그 계약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그때그때마다 적절한 전략을 구사하겠다는 것을 고객 점유 마케팅이라는 겁니다. 다음 관계 마케팅은 그야말로 이거는 팔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팔고 나서도 계속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간혹 가다 보면 중개업자가 이제 엘리베이터 같은 데서 예전에 그분한테 통해서 집을 구입했는데 간혹 가다 보면 엘리베이터도 만나면 아는 척도 안 하고 이런 중개회사가 많이 계신데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팔고 나서도 지속적으로 계속 인사도 좀 하고 같이 아는 척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지속적인 관계를 맺었을 때 나중에 우리가 그 중개업소에 계신 분 굉장히 친절하고 영업도 잘 하시더라. 그분한테 추천해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하고 똑같은 논리입니다. 이것도 아파트를 팔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팔고 나서도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관계를 계속 맺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브랜드의 가치가 올라갈 수 있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다른 지역의 아파트를 짓더라도 분양이 잘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겠다는 거 뭐라고요? 관계 마케팅 전략이다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이 정도 내용만 잘 정리하시면 한 문제가 좀 나올 겁니다. 이상입니다.